관세에 대한 부분, 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이제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워싱턴이 함께하도록 하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관세 얘기도 뒤에서 전해주시겠지만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부분, 이 부분이 언급됐다. 이 부분이겠죠. 어떤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번 회담에서 네. 분명히 언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회담 중에 또 그렇고 공동 성명에도 포함이 됐고요. 공동 성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북한 핵학군 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 필요성을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런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런 게 공개적으로 미국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임 당일에도 그렇고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 북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 이렇게 좀 희석된 게 아니냐는 그런 좀 관측들이 있었죠.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뉘앙스를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핵 보유국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일단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좀 포함이 됐고요. 그밖에 어떤 내용들 좀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네. 같이 공동 회견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자기가 일기 집권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그 한미일 3국 공조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쿼드하고 한미일, 미국, 일본, 호주, 미국, 일본, 필리핀 이런 안보 다층적인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그 공동성명이 밝혔는데요. 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트럼프 발언은 그게 공개 발언이라도 한 반은 접고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든지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공동성명이라는 이게 이제 외교 문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언급된 거는 나름 의미가 크다는 그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이제 공개적으로 미국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되기는 이제 처음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2기 들어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 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북한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의 큰 자산이다. 이런 발언도 있네요. 예, 공동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관계를 맺을 거다. 그리고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그래서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말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태도들을 보면 열려 있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도 있다.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좀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그 미일 정상회담 전에 브리핑하면서 그 트럼프가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앞서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북한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내색은 없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위 당국자가 그때 브리핑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나가지만 일본, 한국 파트너들하고 계속 보조를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과속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글쎄 트럼프가 또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뀔지는 그거는 좀 속단하기가 어렵죠. 다음 얘기는 이제 앞서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던 이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공동성명에 네. 그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이제 그때 쭉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써왔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잠재적 핵무기라든가 배치 같은 것도 이제 배제한다는 의미였는데 그게 이제 북한 비핵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어제 NHK하고 이제 대담하면서 자기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 협의를 하는 것은 일본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미일 간의 공동 인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NHK 진행자가 트럼프가 지난달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한 얘기도 그 적도 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손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시바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뭐 책임 분담, 자체적 역할 이런 표현도 했지만 새로운 황금기 얘기를 한 게 좀 주목을 많이 받네요. 그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공동성명에 황금기가 들어갈 거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공동성명에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네. 아마 이걸 상당히 목을 맨 것 같습니다. 이시바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그 NHK하고도 하면서 또 공동회견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그 책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그 GDP 2%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뒤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아부예술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했던 얘기들을 보면 뭐 대단히 존경한 트럼프 대통령 이런 표현도 좀 썼네요. 예. 네. 이번에 뭐 그 특히 이제 트럼프는 그 대일 무역 적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뭐 1,000억 달러 넘는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시바는 이제 1조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그 일본 제철 그 US 스틸 인수 문제도 이제 대충 트럼프 얘기는 인수하지 않고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아까 이런 그 이시바의 그 환심사기 얘기를 했는데 외신들은 조금 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아부의 예술이 통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그런 아부를 해서 먹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관세 질문도 이시바가 철저히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뭐 얘기는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 부가 언급은 하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좋았는데 뭐 일부 외신에서는 이시바의 아부 예술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사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표현들이 있었던 뉴욕 타임스는 네. 이렇게 이제 정상들이 트럼프에게 구애하려고 아부 예술을 끌어안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시바도 그 거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트럼프에게 넘치는 칭찬을 하는 그 외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시바가 트럼프와의 첫 만남이 어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회견에서 나오니까 TV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강한 성격으로 봤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매우 진지하고 강력했으며 미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뉴욕 타임스 지적은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리게 미소를 짓더라. 이렇게 또 슬쩍 좀 꼬집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무역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는 좀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네요. 그러니까 캐나다, 네.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데 거기도 동맹인데 거기는 좀 막 그냥 관세를 막 들쑤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임 바이든 때 썼던 표현들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뭐 중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뭐 일본 안보 지지, 북한 러시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그런 그 적대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훨씬 더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았고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가 지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영국 가디언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국 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확실히 다른 동맹들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관세로 일본을 위협하거나 한미일 삼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이시바가 당장 화끈한 성과를 얻은 건 아니지만 트럼프 도발은 일단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현상 유지를 지켜낸 것만 해도 당장은 충분한 성과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짚어주셨었지만 뭐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샘 올트먼을 만났었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트럼프가 아주 각별히 좋아했던 아베
신조 그렇죠. 그 부인도 만나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도 만나서 이제 이시바가 조언을 들은 것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 대해서 상호무역, 관세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요. 네. 네, 이 부분도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통화했다 이런 얘기 전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그 전용기 타고 가면서 뉴욕 포스트 이게 이제 미국의 대중 매체인데요. 여기하고 단독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통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가 몇 번이나 통화했느냐 했더니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나는 언제나 푸틴하고 좋은 관계였다. 그래서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전임자를 좀 책임으로 돌린 그런 것도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 그 마이크 왈츠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회의 계속 추진하자. 그들도 우리 만나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 왈츠가 오늘 새벽에 미국 MBC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걸 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포인트 같은데요.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도 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히토류, 석유가스 같은 천연과 자원이 많은데 협력할 거다.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동안의 전쟁 대가 이걸로 갚아라 하는 식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뉴욕 포스트 보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왈츠가 대통령에 앞서가지 않겠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민감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뭔가 저전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거는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히토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크렘린궁 쪽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특별히 나오는 게 있습니까? 크렘린궁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 보도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 행정부 업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소통이 있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소 주재 러시아 대표가 그 미국하고 군축 문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타트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진전은 없다고 해서 서로 좀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뉴스타트가 이제 종료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러시아가 참여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도 지난달 말에 그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 때도 러시아 중국하고 군축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게 또 이번 주 일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파리 AI 정상회의입니다. 벤스 부통령 출범 후에 2기 출범 후에 최고위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제 유럽하고도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그렇죠. 상황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화요일 이제 파리에서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가 있고요. 한 100여 개국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표가 가고요. 그다음에 뮌헨 안보회의 이게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이거는 이제 뮌헨에서 열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기 들어서 동맹도 예외 없이 그냥 관세 가지고 막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트럼프 통상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뭐가 나타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머스크는 그 파리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파리 AI 정상회의 일단 요게 좀 먼저인데 3회째입니다. 머스크도 네. 올해가 3회째입니다. 2023년 11월에 런던에서 있었고 우리 작년에 나라에서도. 서울에서 그렇죠. 열렸죠. 그리고 네. 이제 열리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그 정부 간의 AI 어떤 협력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벤스가 그 트럼프에 이제 딥시크 나오고 나서 이제 되니까 이제 그게 더 관심이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AI 정책을 제시할지 이제 기조를 제시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뮌헨 안보 회의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보다는 트럼프는 지금 히토류 전쟁병 챙기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 정상회담 미국 정부 대표단에 근데 AI 안전 관계자들이 빠졌다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백악관의 그 과학기술정책팀들은 다 들어갔는데 국토안보부하고 상무부의 AI 안전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이터 기자가 물어보니까 백악관, 국토안보부, 상무부 모두 입을 꽉 다물었는데 미국이 무슨 AI 안전보다는 이제 딥시크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그 기술 발전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뭐 속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일부에서는 사실 AI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한쪽에서는 기술 발전,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한쪽에서는 부작용도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좀 균형이라든지 협력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게 좀 달라질 그래서 것 딥시크 같다.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이게 확 좀 가라앉은 모습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안전 관계자들이 빠진 게 또 어떤 해석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고요. 그런 가운데 AI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프랑스가 X 알고리즘 편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편향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외신들 보도인데 프랑스 검찰이 지난달 중순에 그 제소가 들어와서 X의 그 편향된 알고리즘 이게 자동화 데이터 처리, 그 처리 체계를 왜곡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발한 인사가 프랑스 집권당 소속 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 그 프랑스 검찰이 지난해 기억하시죠? 그 텔레그램 CEO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그 행정부 실세죠. 머스크가 지금 극우 독일 대한당을 아주 적극 지지를 해서 유럽 정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네. 그거하고도 좀 연계돼 있는데 묘하게 또 프랑스가 AI 정상회담을 이제 주최하는 시점에 이게 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유럽 쪽의 정치, 특히나 극우를 좀 지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주가 많습니다.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트럼프 그룹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좀 중지를 시켰습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현지 언론 보도인데요. 네. 그 서자바주의 리더 경제 특구라는 게 이게 이제 트럼프 그룹이 인도네시아 그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호화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쭉 추진돼 왔는데 이게 지금 환경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빗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현지 호수에 그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 평가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려면은 새로운 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뭐 외교적으로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뭐 그런 의심도 관측이 좀 해볼 수 나옵니다. 있잖아요.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국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는 첫 외유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확대 브릭스에도 가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미국보다 중국에 더 좀 치우치는 그런 외교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던 게 중단이 되면 어쨌든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사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전임 정부에서 다시 시작이 된 거라면서요? 네, 전임 그 조코이 대통령 때 2023년에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혜택도 많이 주고 해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미 그 트럼프 그 골프장은 최근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인도네시아 합작사가 MNC 그룹인데 여기 회장이 아주 트럼프하고 각별한 사이인 모양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개표 방송도 말하라고 해서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해외 원조 중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던 바가 있죠. 모두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국제개발처 USAID 폐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좀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그 90일간 대외 원조 중단시킨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 당장 최빈구에 가야 할 식량 50만 톤이 묶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큰일 났다는 겁니다. 한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어치인데 이 가운데는 지금 수단 같은 경우는 아주 기아가 아주 극심하거든요. 3만 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정도면 한 200만 명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인데 90일간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곡물은 유통기간이 짧아가지고 잘못하면 썩어서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특히 그 네. 국제개발처가 지금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걸 다 배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지고 이제 최빈국 지원하는 유엔 노력도 지금 완전히 사실상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곳은 예외로 좀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비판적인 여론이 나와서 그런지 이제 막 그 루비오 그 국무장관도 최빈국은 일부 예외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렇지만 국제개발처 자체가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미국이 뭐 세계 최대 원조국이었죠. 지난 5년간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서 유엔이 전체 그 지원금의 한 38%였는데 이게 이제 스톱이 된 겁니다. 조금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지 미국 농무부가 로이터 보도 나오고 나서 일부 최빈국에는 식량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움직임이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뭐 수단 가자지구 주민들 생필품, 식량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제공되어 온 현금 지원도 그것도 지금 네,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기독교에 대한 표적 공격과 차별을 막기 위해서 종교 자유와 백악관 종교국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배경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반기독교 편견 대응을 위한 법무장관 주도 태스크포스 설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국가기도회에서 그 이런 그 신성한 종교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기독교도들이 선택적인 모호한 법을 적용받아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낙태 반대 시위자 처벌된 사람들을 사면했다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종교국 설치 신설 얘기인데 여기에 책임자가 있겠죠. 네, 네. 트럼프 일기 때 취임식 때 기도를 했던 파울라 화이트 케인이라는 여성 목사가 여기 이제 책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서명하고 나서 X에 글을 올렸는데 신이 미국을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서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신이 미국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독교 자문위원회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뭐 신이 미국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취임 전에 그러니까 당선 전에 그 총을 암살시도. 맞았던 네, 이런 것도 네. 본인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신이 나를 살렸고 그 일로 내가 뭔가를 강하게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피스메이커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 그 피스메이커가 원조는 안 하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네. 이 트럼프 행정명령, 이게 이제 종교국 설치에 대한 여기다 위헌 시비가 즉각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정치하고 종교 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굉장히 골프를 좋아한다고 뭐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널리 네. 알려져 있는데 관련돼서 뭐 합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 PGA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한 리브 골프 합치는 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PGA가 주도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GA 그 투어에 타이거 우즈도 여기 이제 부회장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주에 백악관 가서 트럼프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그 트럼프 그 사우디 국부펀드 회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개입을 하는 모양인데 네.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뉴욕타임스는 현직 대통령이 스포츠 협상에 이렇게 뛰어든 것도 이례적이다. 근데 트럼프가 뭐 모든 분야에서 파워브로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좀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입이 뭐 개입으로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게 점쳐지는 않나요? 이게 워낙 그냥 돈 네. 이권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뭐 개입을 하면은 조금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뭐 공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빚 공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요. 요즘에 뭐 안돼 안 하면 밤에 잠들기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이게 빚공해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어떤 NGO가 좀 이렇게 어두운 밤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크레스톤이라고 여기는 사는 사람이 한 200명이 채 안 되는 모양입니다. 2020년에 그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기료를 못 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가로등 다 껐는데 이
환경 NGO가 여기다가 다크 스카이 커뮤니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뜬 겁니다. 이게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야 이거 이 기회에 우리 아예 밤에 가로등 켜지 맙시다. 은하수를 좀 더 많이 봅시다. 그러니까 뭐 관광객도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인공 조명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매년 밤하늘이 뭐 한 10% 이상씩 밝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80%가 밤에 은하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동물 피해도 심각하고요. 그렇죠. 사람들도 이 뭐 잠을 잘 못 자니까 우울증, 뭐 비만, 당뇨 같은 것도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두워집시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두워질 수 있는 자유를 좀 많이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빛의 긍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죠. 뭐 치안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빛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공해 수준이다. 이건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